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질시대 전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A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해당합니다.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에 해당합니다. 1번 A시대의 생물은 바다에서만 살았다. 맞는 설명입니다. A시대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생물은 바다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2번 삼엽충은 B시대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소철과 은행나무는 C시대 중생대에 번성하였다. 중생대에는 소철,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4번 인류는 D시대 말에 그러니까 신생대 말에 출현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5번 오존층은 C와 D시대에 형성되었다 그랬는데 오존층은 고생대 중기에 형성이 됩니다. 2번 그림은 가와 다 지역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지층 가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삼엽충의 모습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에서 번성했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죠. 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했던 표준화석이죠. 다는 산호 화석입니다. 산호는 현생의 산호 역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어떤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하죠. 자,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나는 중생대의 육지 환경에서 생성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다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이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5번이죠. 3번. 다음 글은 어떤 지질 시대를 설명한 것인가?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면서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질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질 시대의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생물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진화라고 한다. 생물종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하죠. 그래서 특성이 변화되고 결국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진화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물의 진화를 지질시대의 화석 기록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5번 그림은 유럽정원 달팽이를 나타낸 것이다. 유럽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에서 이와 같은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유럽정원 달팽이가 모여 있는데 껍데기 무늬가 다 다르죠.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은 1번입니다.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6번 그림은 각각 딱정벌레와 개에서 볼 수 있는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볼게요.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속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다. 나, 흰색 털과 검은색의 털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났다. 가와 나에서의 변이의 원인을 각각 쓰시오. 네, 가에서는요.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의 경우는 양쪽 부모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에 새로운 조합 덕분에 부모 세대에 없었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는 유전자 조합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이는 자손 세대로 전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7번 그림은 독특한 부리를 가진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종류의 핀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의 답은 5번이죠.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정착한 핀치 무리들 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주어진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살아남은 개체가 자손을 낳고 번식시켰을 테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하나의 조상에서 유래된 후손들이지만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종으로 분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상종의 변이가 다양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된 결과이다. 그 다음 섬 사이를 왕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섬마다 환경이 많이 다르고 섬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섬 사이에는 해류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섬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간에 왕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4번 선호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겠죠. 1, 2, 3, 4번 다 맞는데 5번 하나의 조상에서 유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의 갈라파고스 핀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8번 가에서 바 중에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나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단계를 쓰시오. 나이죠. 9번 위 그림에서 설명하는 진화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와 진화의 원리를 쓰시오. 과학자 이름은 다윈이고요. 다윈의 이러한 진화론을 자연선택설이라고 합니다. 10번 독특한 부리를 가진 핀치의 종 분화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을 쓰시오. 먹이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번 그림은 지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방의 날개색 변이에 따른 천적의 먹이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지류가 있던 지역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지류가 사라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답은 5번이겠죠. 지류가 사라지게 되면 나무줄기에 어두운 색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검은색의 나방보다는 흰색의 나방이 그 천적인 새의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 비율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12번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과정을 거쳐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그 세균의 그 형질은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형질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라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낮은 비율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 그런 사람의 체내 환경이라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보통의 세균들은 도태되고, 즉 사라지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만 자연 선택돼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즉 증식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13, 14번. 표가는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을 나는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로 채워진 플라스크에 전기방전을 가해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증명한 밀러와 유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가설 1은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은 원시 대기에서 만들어졌다. 가설 2.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은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 가설 3.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은 외계에서 유입되었다. 자, 모두 다 설득력 있는 가설이기는 한데요. 밀러와 유리가 한 실험은 이 중에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밀러와 유리는 원시 대기의 주요 성분을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로 가정하고 원시 지구에 풍부했던 이 에너지가 전기 방전 장치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험 장치를 보면 지금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로 플라스크를 채우고 여기 전기 방전을 가합니다. 그러면 유기물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13번. 나의 실험은 가의 가설 1, 2, 3 중에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한 것인지 쓰시오. 가설 1이죠. 14번. 그림은 원시 생명체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실험은 기억에서 리을 중 어느 단계를 설명한 것인지 쓰시오.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이것이 결국 원시세포, 원시생명체로 진화하였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유리와 밀러의 실험에서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로 채워진 플라스크는 원시 지구 대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전기 방전은 원시 지구에 풍부했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원시 지구 대기에 있었던 무기물이 이러한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로 합성되는 과정을 이제 실험으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기억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15번.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1번.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한다. 2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다양함을 포함한다. 3번. 같은 종내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함을 포함한다. 4번.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식물, 동물과 같이 쉽게 발견되고 분류되는 생물들로 생물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곰팡이, 아메바, 세균에 이르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발견되지 못한 지구의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6번. 그림은 아시아 무당벌레를 나타낸 것이다. 아시아 무당벌레의 무늬와 색깔의 다양함은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유전적 다양성이겠죠. 하나의 생물종에서 개체들 간에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에 의한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17번.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천적이 존재하면 생태계는 쉽게 파괴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죠. 18번.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그 자연이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또 여가 활동이나 관광산업으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 자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9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은 답이 3번이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가죽, 털옷의 구매를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인데요. 숲속의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돌려줘야죠. 그쵸? 작은 포유류들의 또는 곤충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인간 욕심대로 다 주우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항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